안녕하세요. 유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MZ세대가 본 라떼 영화. 진짜 옛날 영화예요. 네, 라떼 영화를 만나볼 텐데요.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주니버스고요. 네, 민트마인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운전하시느라고 네. 고생하셨죠? 그러니까 일찍 오나 늦게 출발하나 어쨌든 2시간이나 걸리는군요, 거의. 도착했네요. 같은 시간에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출발했는데 30분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전 좌회전이 많아서 대상입니다. 그래요. 좌회전이 많으니까 차 막히는 게 싫어서 차 살 돈도 없지만 차 안 사겠습니다. 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어지간하면 지하철 있는 곳으로 이사 가야 되겠어요. 그럼 좋죠. 네. 저 원래 지하철 사람 많은 게 싫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 시간에 지하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은 게 안 느껴지더라고.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 됐구나. 거야. 1년 됐구나. 서울 사람 이제 됐구나. 서울 사람 됐구나. 적당하네 싶더라고요. 허근하죠. 네. 몸에 힘을 풀어도 안 넘어지니까 오히려 좋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잡을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오히려 원래는 좋아? 제가 서울 사람 느낀 게 원래는 들어오면서 그 피치 못하게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저는 죄송하다 사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그냥 나도 이제 그 사과 안 해. 그냥 내가 일곱 시에 밀었나? 나도 밀린 건데 뭐. 그렇구나. 아침 시간 지하철. 그러네. 네. 그 아침 시간 지하철 타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하철을 먼저 내리고 난 다음에 타면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타는 거 보니까. 네. 그냥 와구잡이로 타는구나. 저런.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네. 이것도 교육을 해야 되나 신기하네. 교육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버스는 그래도 잘 되는데. 버스는 좀 잘 되더라고요. 어. 좁아서 탈 수가 없어. 문이 하나니까. 그러네. 네.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영화는 가타카라는 영화인데 네. 이게 97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95년생이거든요. 네. 태어나고 2년 뒤에 나온 영화예요. 두 돌 때 나왔구나. 네. 근데 제가 이 97년도에 뭐 하셨나요, 다들? 저는 애를 낳았어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 97년 2월에 졸업했네요. 저는 아마 열심히 엄마를 괴롭히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겠네. 그때쯤 등짝 한창 맞으면서. 괴롭힐 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드시는 양도 많으셔서. 네, 이 영화는 제가 이 영화를 보긴 많이 봤는데 영화 제목이 가타카라는 걸 몰랐어요. 학교에서 되게 많이 틀어주는 그런 영화. 학교에서? 요즘 그랬던 것 학교에서 같아요.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애들 보니까. 어릴 때 교육 영화로 되게 좋은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 포레스트 검프 같은 딱 그런 류의 영화가 아니었나. 근데 가타카 그랬나? 그 내용은 다들 다 보고 오셨으니까 대충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 세계관 자체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유전자로 미리 결정이 돼서 너는 뭘 할 수 있고 너는 뭘 할 수 있고가 다 정해져서 나와요. 수명은 몇 년이고 질병이 어떻고 그래서 유전자로 미리 더 이상 이제 자연 애를 임신해서 낳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얘는 병이 없을 거고 키는 몇이고 다 정해서 나오는 그런 세계관에서 현실처럼 이제 태어난 사람이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세계관 우주 비행사는 당연히 탑급 유전자면 될 수 있겠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겨내는 뭐 그런 이겨낸 게 아니라 조작해서 들어가는 뭐 그런 영화란 말이죠. 근데 이겨낸 것도 맞지. 이겨낸 것도 맞죠, 맞아요. 저 어릴 때 그거 봤을 때는 생각 없이 봤는데 요즘 보니까 막 내 인생 영화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인생 영화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가치관과 맞는 영화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유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보다는 막 안 된다고 하는 거에서 안 해보고 안 해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된다 해야 된다. 정주영?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주영 그 사람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학교에서. 울산에서 그 사람을 수업하는 그 사람 인생을 수업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울산 출신이니까 그럴 수 왕 있지. 회장님 수업? 뭐 종교예요, 종교. 저는 울산 가서 그 도로 정주영 길인가? 맞아. 도로가 약간 박지성로도 있는데. 근데 그게 느낌 달라요. 이쪽 공단지대에 약간 그쪽만 딱 들어가면 약간 북한 느낌이 드는. 김일성대학? 저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북한 안 가봤지만 약간 그 그런. 정주영 론이 있어요. 정주영 론이. 강의명이 정주영 론이에요. 론. 네, 론. 정주영 론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 쳐도 안 맞습니다. 네. 뭔가 영화 자체가 유전자로 결정이 되는데 그 주인공은 자기가 우주비행사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질병도 뭐 안 좋고 뭐가 되게 안 좋고 이게 태어날 때 수명이 30년밖에 못 산다고 하고 태어나요. 영화니까 안 그렇죠, 당연히. 그거 다 이겨내는 게 그래 영화니까. 근데 영화가 봤을 때
뭐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뭔가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그게 제일 편하잖아. 내가 뭐 안 되고 하면은 왜 노력해 안 했다 이거보다 그냥 나는 쟤는 뭐가 잘나고 태어났고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하잖아. 그게 금수저 흑수저. 그렇죠. 금수저의 논리죠. 유전자도. 그런 게 사실 편하잖아. 근데 저는 이제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다. 그 불평불만 해봐야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 불공평을 이겨내는 게 멋있는 거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딱 이 영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조작이 필요하지만 중간중간 조작이 돼요. 제가 말하는 조작은 그래서 애초에 거기 들어갈 때부터 피 검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남의 피로 들어갔구나. 그렇죠. 남의 피를 들어가거든요. 조작을 다 해서. 안 보시고도 안 해? 저 본 거 같은데 내용 들으니까. 아마 본 거 같지? 보셨을걸요? 저도 이렇게 영화를 딱 본 거는 아닌데 언뜻 봤더라고요. 이게 이 영화였어 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 영화니까. 그래서 유전자로 모든 결정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제 거짓말을 친 거죠. 자기는 그거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냥 그게 막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기는 진짜 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조작해줄 수 있는 브로커를 만나게 되죠. 옛날에 수영 선수였는데 뭐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돼서 주두로를 만나요. 그 불구가 되면 주두로를 만나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유전자랑 이걸 빌려준단 말이에요. 되게 까다로워요. 일단은 출근을 그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는 회사에 출근을 할 때부터 입장을 우린 카드 찍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받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딱 당뇨 검사하듯이. 맞아요. 그렇게 하듯이 찍고 들어가야 돼요. 항상 자기는 그 가짜 지문에다가 가짜 그 사람의 피를 자기 살짝 묻혀서. 브로커한테 받은 그 사람의 피를 넣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맨날 자기 털도 다 제모하고 머리카락도 그 사람 걸로 바꾸고 렌즈도 그렇게 끼고 키도 그 사람처럼 맞추고. 그 키 맞추는 게 와. 수술해서 부러뜨려 한마디로 부러뜨려 가지고 맞아요. 재생되게 만들어서 키를 키우거든요. 점점 이게 중간 늘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똑같이 지금 키 수술을 하잖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조작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네.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다음 주에 비행기 타기로 했어. 근데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죽은 사람이 그 주인공이 비행기 타는 것에 엄청 방대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용의자로 주인공이 지목이 되겠죠. 네. 근데 주인공은 자기는 철저하게 숨겼다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 현장에 지 눈썹을 떨어뜨린 거예요. 눈썹까지 어떻게 바꿔? 머리카락은 오케이인데. 그래서 의심받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스토리를 다 설명하기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막 그 숨기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숨기는 과정. 뭐 어떤 그러니까 주드로인 척을 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막 검사할 때 렌즈 검사하니까 렌즈 빼고 한다든가 그 소변 검사도 몰래 다 챙겨서 이렇게 한다든가 피 검사도 지문에 숨기는 거. 지문도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지문 피부를 붙이잖아요. 그 피부 위에 피를 넣어놔요. 이렇게 툭 찌르면 그 피가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제가 항상 살아온 삶의 가치관이 뭐가 안 된다. 뭐 그런 거 했을 때 저는 느꼈을 때 그랬어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모두 다 그러지 않겠지만 안 해본 분들은 대부분 안 된다고 말하고 해본 분들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방향 제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내 인생의 가치관과 되게 맞는 영화였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의 요약을 한 쇼츠를 그 짧은 유튜브 영상들을 그 불평불만 많은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보고 좀 느끼라. 반응이 뭐던가요? 안 보더라고. 안 느끼지. 그렇지. 안 보더라고. 쉽게 안 바뀝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보는 거지. 불편해할 거야 아마. 그렇게. 그렇죠. 사실 인간은 사실을 들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를 많이 하지. 근데 그게 제일 편한 길인 것 같긴 해요. 그냥 뭐 귀 닫고 눈 감고. 그렇죠. 귀 닫고 눈 감고 맞아.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있나 하는 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워렌 버핏이 그러셨나?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죽을 때 가난한 거는 내 잘못이래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 좋게 태어나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일도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국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그 말의 중점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잖아요. 이 영화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영화로만 봐도 제가 영화 잘 만들었다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그 사람인 척하고 들어가서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번거로운 과정들이 물론 우리는 생각만 하잖아요. 번거롭겠다. 그걸 되게 잘 보여줘요. 영화에서. 항상 몸을 맨날 출근하기 전에 맨날 몸에 털을 제거하고 뭐 닦고 맨날 뭐 준비해야 되고 지 피해 주는 사람이 전날 술을 좀 많이 마셨다. 그럼 또 큰일 나는 거야. 통과도 못하고. 그 사람도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얘도 자기 관리 더 잘해야겠죠. 가짜인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도 그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거짓말을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되게 잘 표현해줘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인상 깊었던 게 관심을 가지는
그 주인공 관심만 여자가 나와요. 서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보라고 한단 말이죠. 유전자 검사해보라고. 그런 세계관 설정 자체가 전 되게 재밌었어요. 이 세계관에서는 유전자로 이렇게 우리 막 집안 보듯이 나의 뿌리를 경제 보듯이. 우리 예전에 서로 그 사주 보내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셨나요? 옛날에 결혼하고 할 때 다 그랬었어요. 사주 단자다 진짜요? 보냈죠. 보내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네. 서로 사주를 보내나요? 사주 보내는 게 전통이었어요. 사주 단자를 보낸다, 단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거를 곱게 비단에 싸가지고 함 갈 때 갔나 미리 갔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를 보내야 그쪽에서 그래 그걸 양반집이에요. 네네. 이건 좀 처음 알았어요. 네. MZ잖아. 근데 네.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지?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통에선 늘 그랬고 조선시대에. 요즘은 그게 이제 그게 희석되기 시작한 게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그게 관례였어요. 그런 게 되게 미리 많았어요. 확인하고 네. 저희 집은 이것저것 다 믿기 때문에 네. 확인을 했죠. 엄청 많이 까다롭게. 다 확인하죠. 네. 사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주 방 가서 떼와야 되는 건가요? 그럼 생년월일시 그걸 보내면은 그걸 네. 가지고 풀어주시는 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한테 이제 평가해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 단자를 넣는다는 게 생년월일세 쓴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차라리 머리카락 준 게 더 낫게 하네요. 네. 유전자 검사해보라 한 게 더 낫긴 하네요. 네. 우린 애니어그램 주고받는 걸로? 저 MBTI 미리 물어봐야지. 양가 부모님 MBTI가 어떻게 건강진단 정도를 되십니까?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건강도 건강도 중요하는 중요하지. 것 같은데. 전 옛날에 그냥 결혼하기 전에도 건강진단. 제가 이제 이쪽 상담일을 하니까 정신건강 그 간단 설문지라 좀 해야 되나. 신체 건강은 당연히. 제 생각에 그거 안 걸릴 사람 현대인 중에 몇 명 있을까? 약간의 우울감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없는 사람 몇 명 있을까 과연? 그래도 뭐 탄력성 같은 것도 보죠. 자아 탄력성. 지금 우울하지만 이렇게 퍼져 있을 건가. 제가 봤을 때 위젤라 여행 같이 한번 갔다 오면 성격 다 드러납니다. 확인 다 됩니다. 리트머스. 근데 이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 정신건강진단서 이런 거 그러니까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육체도 마찬가지가 저는 아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우울증 약을 한 4년 5년째 드시고 계신 분인데 가족들이 얘기를 안 한 거죠. 우울증 약을 4, 5년 먹고 있다면 좀 그건 많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시는 분이 딸아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맞아, 좀 맞아. 이상했어가지고 그 상견례 하는 날 그쪽에서 말을 살짝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딸이었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남자였으니까 그럼 딸을 줄 수 진짜. 없죠. 네. 차라리 그런 걸 미리 말했으면은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겠구나. 왜 그렇게 했는데 숨기고 그러면은 더 의심이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차라리 미리 말을 하든가. 막 빚처럼 사실 빚 한 2천만 원 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2천만 원은 감당할 만하지. 귀엽죠. 몇 억 네.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몇 억이 있어요. 2억이 빚이 있는데 미리 나중에 빚이 여기 있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 여기 있다. 그렇지.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막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분도 있는데 내가 아는 분 중에 야, 결혼해보니 빚이 있었다. 머리가 없더라고. 머리가 없다. 그것도 약간 사기 결혼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연애했지만 그치. 그거 그치. 숨겼다는 거 자체의 신뢰감인 것 같아. 신뢰죠. 신뢰. 어떻게 숨겼죠? 결혼 굉장히 좋게 잘 나오니까. 가타카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딱딱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97년도에 가능했는데. 결혼한 지 한 1년 만에 뭔가 병원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그 결제비를 보고 이게 뭐냐 하고 찾아보니 그랬구나.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돈 빚진 거는 뭐 말도 없고 말도 많고. 재밌네. 여기 쭉 제가 여기 차트를 한번 적어놔 볼게요. 체크해봐요. 체크 포인트. 근데 이게 참 애매하긴 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되게 멀쩡해 보이다 결혼하고 살짝 우울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사기 결혼인가 사기 이렇게. 결혼이지. 만약에 결혼 전에 정신건강 진단서를 끊었으면 조금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미리 체크가 되나요 그런 게? 다 되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의. 보이죠. 방향이? 기질 같은 게 이제 있으니까. 민트마이님 아시죠? 사주 대신에 그거 봐주는 걸로. 이게 더 낫지 사주보다. 그거 괜찮은 비즈니스인데. 제가 임상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왜 부부가 되기 전에 뭐 성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어디서 하는 프로그램 해갖고 부부 교육 프로그램 맞아요, 하는 거 있어요. 맞아요. 몇 주간 하는 거. 네. 그거 하는 거 완전 강추인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서 봤어요. 맞아요. 네. 그거 하다 보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서로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타카가 결혼 얘기로 이어질 줄은 정말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발 검사. 그런 거죠. 모바일 네. 검사. 네. 그 모바일 사람의 검사로. 성향이나 모든 것을 그 사람 만나지 않고도 미리 수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 없냐. 그 가타카는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게 만약에 진짜 된다 그러면은 그걸 과연 믿을까? 근데 저는 믿을 것 같긴 한데 그 자료조차 조작해서 줄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가서 뽑아야지. 그 정도 기술력이면. 음. 근데 저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까? 이 사람의 유전자는 판사에 맞는 사람이다. 그 사람 판사가 될까? 그렇지. 그건 또 그러면 다른 그게 문제지.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우, 자유의지에 대한 신봉자시군요. 그럼 그게 인간인가? 사실 저는 이게 인간이 다 프로그래밍이 됐다 생각하긴 하는데 프로그래밍 된 거 안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 생각하는데 이미 삶이 정해져서 나오는 거면은 그 내가 뭐 그 휴대폰도 아니고 뭐 휴대폰은 다 목적에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기계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면 살까?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아니 휴대폰도 목적대로 발전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처음 만들었던 그러니까 휴대폰을 처음 만들 때 카메라를 넣은 사람은 네. 그냥 액세서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꼽으라 그러면 누가 뭘 해도 카메라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기계도 그러는데 맞아요. 인간도 목적 하나 주어진다고 태어나서 그렇게 될까?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막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태어나기 전에 미리 유전자를 조작해서 질병 없앤다거나. 근데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게 쌍둥이 연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쌍둥이 네. 유전자 똑같은데 다른 삶을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환경 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전적 맞아요. 변 질병도 그렇고. 네, 어.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같이 맞아요.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게 시나리오와 알고리즘은 다르다. 시나리오는 정해진 대로 쭉 흘러내려가는 건데 알고리즘은 ifthen 그러네요. else 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유전자에 따라 태어나면 환경도 그렇게 정해져요. 정해져 때부터 정해져 버려요. 버리니까. 네, 가는 학교도 달라지고 그게 달라져 버려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환경까지 그렇게 되면. 이 가타카의 이야기가 저는 언제 나왔댔죠? 92년도. 네. 97년도. 이게 좀 어쩌다 이런 그 멋진 신세계가 굉장히 진짜 맞아요. 영화에 많이 맞아요. 거의 한 60% 내용 똑같거든요. 그게 근본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멋진 세계에서 그걸 근본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거의 거 60%를 내용이. 두고 뿌리를 두고 한 40% 바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간을 자궁에서 낳는 인간들만 사는 원시 부족이 되게 있다. 미지하게 보죠. 미지의 그 세계 있는데 거기 왜 나머지는 전부 다 병에서 아이를 기르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세타인가? 이렇게 네 등급 나눠서 처음부터 정해져서 근데 세타 애들은 감마를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원래 그랬기 때문에. 비교 자체의 개념이 없고 얘들 다 행복해. 비교 자체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와, 그것도 괜찮은 삶인데? 당연하게 받고 받아들이고 살아요. 네. 3번 유형은 3번 유형대로, 4번 유형대로 섞일 일도 없고 섞여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멋진 신세계 포커스는 행복이에요. 너네가 원한 대로 내가 맞춰서 신세계를 만들었는데 어때 하는 작가의 느낌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왜 성형할 때 예쁜 얼굴, 눈, 코, 입 맞췄는데 따로따로 도는구나. 이상한 괴물 되는 느낌? 전체 세상은 이상하겠다. 이상해요. 그게 근데 각각의 요소들은 우리가 다 원한 것들이야. 애 낳는 거 힘드니까, 애 기르는 거 힘드니까.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애들한테 기합 줄 때 앉아 있을래 서 있을래 앉아 있고 싶은데요. 걸을래 뛸래 걷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럼 앉아서 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멋진 신세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근데 저런 게 제가 알기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 네. 어렵지 않은 기술을 알고 있거든요. 쉬워요. 제가 알기로 되게 쉬운 기술을 알고 있단 네. 말이에요. 지금도 이미 많이 진행됐지만 윤리적인 것 때문에 막는 게 아니라면은 진짜로 저런 게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전자를 사고 파는 거죠, 막.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걔가 어떤 식으로 발현될까가 이제 저도 궁금해요. 그쵸. 네, 그게 궁금해요. 정말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위질이 잘 될까. 소설 될까? 속에서는 완벽한 개조를 하고 나온 걸 그렇죠. 토대로 네,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하니까. 근데 현실은 그게 될까? 진짜 만약에 될까? 에러가 나면 안 낳는 거죠.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은 나온 그렇게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까?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유전자는 사실은 이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연구가 돼서 한 100년 후쯤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갖춰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환경이 아무리 똑같아도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환경이 똑같이 주어졌다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생각이지 거기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위질도 그렇게 생각해. 가위질을 정교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디선가 부스러기가.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해결됐다 보고 그랬을 때 환경적인 통제 요소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고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훨씬 복잡해서 그거는 통제 안 될 것 같아요. 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같은 환경에서 같은 말을 듣더라도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알아듣는 게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 기질이라는 게 유전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영화 아일랜드 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건 신체 적출하는. 네, 근데 걔네들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 인조 인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걔네들 생명체죠. 인조 인간이 아니지. 근데 걔네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사와 똑같은 수면 캡슐 딱 넣어서 사람인데 공장처럼 만들어서 돌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진짜 그 불량 확률이 아예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그렇죠. 말씀하신 환경하고 완전 달라. 캡슐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인형처럼. 그렇지. 물론 그래도 그 영화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 어떤 애가 그 나비를 보고 얘는 뭐지? 우리와 다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 탈출한 다른 세상이 있구나를 알게 되고 탈출하게 되거든요. 그런 요소가 있긴 있겠죠. 에라지. 불량이죠. 입장에서 불량이지. 맞아요.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면 그 가타카에서도 그 주인공이 불량? 맞죠. 원래 그러면 안 되죠. 회사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네. 조직에 순응하지 않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량적인 결과로 이 사람은 30년까지밖에 못 살고 심장이 약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우주병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수치로 나왔을 때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요, 아닌데요, 저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만약에 진짜 그게 가능하다면 대부분 또 그렇게 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치. 그렇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유전자가 그게 정해지면은 유전자대로 만약에 성적을 봤을 때 유전자적으로 성격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좀 더 그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전부 다 약간 그런 생각 믿지 않을까?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과연 그 수치를 들고 왔을 때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다 그것도. 과학 만능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수치들이.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과학 만능주의라는 게 유턴 시대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결정론으로 갔었어요. 네. 왜냐하면 F는 MA니까 모든 게 결정났지. 공 던졌으면 출발 속도가 정해졌으면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양자로 가면서 이게 확률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알 수 없다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던지면 안 떨어질 수 있나 얘가? 양자의 세계로 가면 수 있어? 공을 던졌잖아요. 내가 뒤를 돌아요. 이게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봐야 된다. 양자의 세계로 가면 그렇게 돼요. 두고 얘기를 하는 건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세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박스 안에 고양이 넣어요. 얘가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그거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측하는 게 거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게 거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되죠, 관측을 한다는 사실은. 조건이 맞아요. 그게 미시 세계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이미 반도체가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물리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물리 세계. 근데 이게 점점 디테일해지고 작아지면서 양자 세계로 가면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 쪽에서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예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론을 믿었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가타카가 나올 때도 그게 아마 사람들 의식 세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니고 가장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빛의 속도다, 빛이다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20세기를 움직였던 인물로 친단 말이죠. 근데 양자역학도 나온 지는 좀 됐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가타카 같은 생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양자역학이 그렇게 우리 인식까지 들어와 있진 않거든요. 맞아. 칼 세이건 아저씨가 그런 말 한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한테 이해가 돼야 과학이 발전을 한다고 했던 말 기억이 나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게 어떻게 그게 영향을 끼치냐. 근데 결과를 보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게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납득이 돼야 유전자 조작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면은 이렇게 막 점점 인식이 되고 발전이 될 텐데. 이 납득이 된다는 게 머릿속에 납득이? 그 패턴이나 어떤 것들이 과정이 그려지는 게 납득이 된 거잖아요. 안 그려지면 그걸 우리는 모른다고 하니까. 보이거나 맞아요. 그려지거나. 네. 근데 유전자 조작은 왠지 진짜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맞아. 가위질을 진짜 색종이 네. 가위질하듯이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더덕님은 자꾸만 그걸 추상적인 단계로 보는데 유전자는 추상적인 단계는 벗어났어요.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했을 때라고 일반인이 얘기했기 이해했을 때.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그건 맞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양자역학 같은 것도 뭔가 사람들이 좀 납득될 수 있는 그게 돼야 이게 뭔가 상용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 싶어요. 그런 것도. 맞아요. 그렇겠네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고양이를 넣었는데 살아있는 고양이 분명히 넣었는데 죽은지 살았는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 공기 안 통하면 죽었겠지. 근데 그걸 열어봐야 안다는 거죠. 결국은. 가타카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나는 저런 일이 없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잘하면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지 않겠죠. 사람을 갈라치긴 하지 않겠죠. 갈라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조금 있을까요? 다른 개념으로는 갈라치기가 돼 있잖아요, 세상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리 다르지 않다 지금 하고. 맞아요. 근데 국경을 이제 저는 그 차이를 생각하거든요. 그게 현실에서는 그런 게 나눠져 있지만은 쉬쉬하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대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과학적 봤을 때 유전자로 병 제거하고 이런 거 미리 그런 유전자에 있는 그런 뭐 기질적인 거를 제거하고 병에 대한 그런 거 그 영화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아, 근데 그러면 지구는 어떡할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은 안 죽을 텐데 지구는 도대체 어떡할까? 그래서 대안을 위해서 화성도가 그런가 봐요. 넓혀야죠. 그 네. 유전자도 지금 얘기했던 유전자 가위보다 사실은 전 더 와닿았던 게 최근에 나오는 유전자 스위치예요. 똑같은 유전자더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할 수 있는 네. 단백질 후생 설계 유정학. 그렇죠. 네. 이게 단백질 설계도인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가 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물론 생각도 포함이 될 것 같아. 마인드도 맞아.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모르거든요. 그건 진짜 슈레딩거의 고양이랑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똑같은 유전자라 하더라도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되는 유전자 조작했는데 내가 그거를 못 뭔가 썼어 제대로.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거 좀 알기 어려운 게 네. 그 실험을 해봐야 될 텐데 실험을 80년을 해볼 것도 아니고 50년 해볼 것도 아니고 왜 진짜 이건 알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려나 이거. 맞아요. 동물 실험을 해도 신체적인 건 확인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것까지 확인은 어렵거든요. 초파리를 갖고 실험을 해. 이래는 빨리는 돼. 이게 세대가 빨리 넘어가잖아요. 대신에 정신세계까지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치, 그건 맞아. 애기들 데리고 그렇게 실험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독일에서도 했고 뭐 무슨 알렉산더 대왕인가 하여튼 뭐 그 시절에 그런 왕들이 애를 데리고 그런 식으로 정신적 상태를 실험한 적이 꽤 있어요. 이건 굉장히 폭력적이다. 맞아요. 폭력적인 거죠. 그래서 못 하는 거지. 그 대신 그 정신적인 거 말고 다른 환경적인 것 중에 음식에 대한 거는 먹는 거 영양소에 대한 있죠. 거는 있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고립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가? 막판에 네. 못 먹었죠. 네, 그 당시에 음식을 끊어버리는 임산부였던 사람들의 2세대, 3세대들의 유전적인 영향력 뭐 이런 거는 실험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가타카는 딱 그 시기의 느낌인 것 같아요. 97년도에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던 시절에 그렇겠네요. 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근데 사람은 계속 그런 걸 만들어내거든. 뭔가 다른 거를. 근데 지금은 유전자 발현, 비발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온 거죠. 가타카가 2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럼 현세 만들어지는 발현 가타카는 비발현 나오지 않을까? 이 양자역학이 들어가는 가타카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참 어떤 최근 느낌일지.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들이 있나? 유전자 조작하거나 만들거나 요즘은 그러고 보니까 그런 내용 별로 이게 재밌네. 한때 핵폭탄의 위험성 때문에 그거 사실은 터미네이터도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멸망. 그렇죠. 네, 근데 가타카는 딱 유전자고 사실은 유전자 조작에 대한 얘기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어. 그 소재로 한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 그럼 요즘은 그거 아닐까요? 아바타. 나 외에 다른 인물 그리고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제2의 나 부캐 뭐 이런 거. 저는 바이러스가 아닐까? 바이러스를 다루는 영화들이 은근히 많은데 좀비도요. 그건 좀 바이러스 갖고서 좀비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로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저는 드라마 잘 안 보지만은 뭔가 요즘이 아니라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유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항상 그게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저는 그런 영화 나오는 거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야 착하게 살아. 정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면 보상 받는다니까.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영화가 그게 약간 환타지를 주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영우가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였던 이유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가.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이유는 현실을 직시하고 싶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야. 현실보다 한 반발 앞선 내용들. 네, 앞서거나 아니면 신기하거나 아니면 위안을 주거나 뭐 환타지를 주거나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가타카도 환타지인가요? 그 가타카는 저는 생각했는데 끝내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닐까. 자아 정체감을 찾기 위한 그런 영화. 그래서 난 아바타도 그렇게 봤거든요. 난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거는 시대를 막론한 주제인 것 같아요. 소재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유전자인지. 욕구 단계 있잖아요. 뭐 먹고 살만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자아 실현의 단계로 가잖아요. 네, 안정 다음에. 네, 그 정도 단계가 아닌가. 근데 지금 요즘 또 메슬로 욕구 단계 그거 안 맞다 이제.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안 맞는 거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맞았을 때가 있고. 그 피라미드 아래서부터 쭉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혼합돼 있는 거죠. 사람마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석가모니만 봐도 그 뭐 안장의 욕구나 그 생리적 욕구를 다 극복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자아 실현이 훨씬 컸지. 그게 바닥에 와 있었잖아. 영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자아 실현도 참 그게 자아 실현이 뭐다 말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편견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남들 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 다 하라니까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자아 실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이런 게 자아 실현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평범한 게 그 막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왜 결혼했어? 그냥 남들 다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안 좋게 보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저는 모든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옳자 그르냐 내 생각을 판단에 근거하는데 맞아. 그런 것보다는 남들 다 하면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지. 이게 안정구도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는 그걸 좋게 보진 않지만은 저는 그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는 것도 당연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거고 나는 그게 자아 실현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 맞네. 자아 실현의 정의가 다른 거지. 맞아요. 그 사람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구의 에너지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많이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내요. 생각 없이 지내야 되는. 그래야지 지구 환경에는 괜찮아요. 나머지 날들 생각 없이 되기 때문에. 지구가 어차피 수탈될 거면은 가치 있게 수탈되라. 가치 있는 사람한테 뺏겨라. 야, 이런 게 다르구나. 생각을 또 많이 그것까지 해보셨네.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차이인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셨어요. 그렇죠. 먹기도 많이 먹고. 맞아요. 근데 결국 지구를 살리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일 거거든요. 분명히. 이 자신감. 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럴 거다 분명히. 현대 계열 같은데. 현대 계열 느낌이 좀. 역시 그 땅에 지기가 있어. 땅에 기운이 있나 봐. 네. 가타카 영화 보면서도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많이 들었고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잖아 사실은. 뭐 질병 제어하는 거나.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이제 지구한테나 삶에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간 개인한테 좋은 건데. 이 말은 정말 의미가 있다. 하나의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 그게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어떤 점에선 좋고 어떤 점에선 나쁘고. 전 우주적으로 보면 제로섬입니다. 그래서 그 엔트로피 개념 지구가 우리가 발전하고 있나? 끝내는 아니다. 더하기 빼기. 지구 저도 관점에서 보면 모르겠고요.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CO2 아무리 배출했다 해도 세발의 피다. 맞아요. 지구 하나 없어져도 뭐 그렇죠. 상관 없죠. 회사에서도 막 얘기를 할 때 뭐 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알아듣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런데 이 전체 사회에서 얼마나 클 것이면 맞아. 유전자로 전개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가장 문제는 이게 사람이 요즘 비타민 D도 먹어야겠다. 햇빛을 안 쐬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햇빛 좀 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약으로 먹으려 하는구나. 쐬러 갈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몸에 안 좋은 건 어떻게든 골라서 돈 주고 사 먹으려 하는데. 맞아. 몸에 좋은 건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냥 귀찮으니까 약으로 채워하려고 하는구나. 물론 그게 그렇게 채워진다면 뭐 오케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러네.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사실 품이 들거든요. 노력이 들거든.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냉동식품 사 먹는 게 싸거든요. 싸고 빠르고. 맞아요. CO2 제로섬이네. 어차피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서 배출했는 CO2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안 죽여요. 내가 아프면 안 죽는단 말이에요. 자꾸 살려나. 그러니까 안 죽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막 통풍 같은 거 걸리면 안 죽잖아요. 그런 거. 당뇨 걸린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생 고통만 살아가잖아요. 그게 저는 문제라 생각해요. 아프면 죽으면 오케이지. 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오케이인데 안 죽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 자기 혼자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또 자기 부양하는 사람들한테도 분명 피해고 이제 그런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이제 이것까지 약으로 먹으려 하는구나. 사실 비타민 C도 뭐 필요하니까 약을 먹는 거긴 한데 비타민 D도 필요하죠. 과일 야채 애들 진짜 안 먹잖아. 먹어? 안 먹죠. 근데 과일 야채 안 먹기 힘든 게 일단은 그걸 먹으면 바로바로 먹어야 되고 놔두기 힘들어요 집에서. 맞아. 매일매일 집에서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얘기했듯이 저희는 몸에 안 좋은 거 골라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치. 몸에 좋은 거 보면 알레르기를 나거든요. 아니 어제 샐러드를 먹었는데 또 샐러드를 먹어?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비타민 C라도 유전자가 먹어야지. 조작되어서 나왔나 봐 이미.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마라톤을 등록해 놓고 이제 이렇게 안 걷다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뛰면 심장마비 죽을까 싶어가지고 야 역시. 오랜만에 걸어봤는데 내가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내가 하루 종일 그걸 하다가 쉬어야 되는데 밤에 쉬어야 될 시간에 굳이 겨 나와서 이 습도 높은 데서 이걸 이렇게 애써서 한다는 거는 평소에 내가 주어진 그 유전자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치.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건지 이게 퇴화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멋진 시세 같은 그런 이상한 사실은 우린 그런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살고 거지. 있어요. 맞아요. 박스에 굳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햇볕이 이렇게 좋은데. 그 회사에 자기는 걸으면 골반이 틀어져서 걸으면 골반이 아파서 잘 안 걷는데요. 아니 그러면 걸을 수 있게 골반 맞춰야지. 걸으면 아파서 안 걷는 게 아니라 그럼 다리가 왜 있냐. 생각이 안 되면 생각을 안 하냐? 머리를 빼냐? 그럼 그 마인드가 미용실에서 쓰잖아요. 왜 그러세요? 장식도 안 돼요. 그게 예쁘지도 않아서. 그럼 왜 쓰는 거야?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악설처럼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좀 놔두면 그냥 이렇게 게을러지고 뭔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하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 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 컨텐츠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좀 말만 날 때 영화지. 주제를 좀 정리해서 하면은 청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나름 영화 얘기했습니다. 영화 얘기했어요. 네. 조금 어색하면 또 갔다가 돌아왔다가. 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 형은 그 자연뿐만이었는데 맞아요. 유전자가 좋았어. 맞아요. 그래서 둘이서 수영 대회? 둘이서 맞아요. 누가 더 멀리 가냐. 그렇죠. 근데 동생이 이겨. 근데 동생이 이긴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자기계발서적인 답이 나오죠. 나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쓸 때까지 가고 형은 돌아올 것까지 계산하고서 에너지 쓰잖아. 돌아올 힘은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그 굉장히 자기개발서적인 맞아요. 그게 굉장히 자기개발 인상적이었어요. 영화 같아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거 누구 몰라서 안 하나? 아, 나는 그렇게 아니. 에너지를 다 쓰면 안 된다고 봐. 위급 상황이 그거 오면 맞아요. 어떡할 그것도 거야. 맞죠. 근데 자기개발서 내용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는 다 알아요. 나도 쓸 수 있어요. 나도 쓸 수 있는데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보면 불편해. 내가 안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해. 내가 몰라서 보는 게 아니야. 저런. 아 집중이 안 돼요. 왜 집중 안 되는 게 왠지 왜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아? 썸네일에 알지. 자기개발서가 불편한 이유라고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많을 괜찮네.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아는 내용을 들으니까 운동해야 돼 건강하지. 알지. 다 알지. 몰라서 나 안 건강한가? 그러면 자, 가장 인상적인 장면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씩 얘기해 보시죠. 보신 분들. 아 인상적인 장면이요? 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지한테 피준 자기 정보 조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우주로 간다니까 자기네 소각로에 들어가서 자기 죽거든요. 그 장면 뭔가 이제 자기 꿈을 대신 이뤄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저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이런 게 왜 저는 사실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식들한테 모든 걸 바치는 부모님들, 자신의 그 자식의 꿈을 위해서 모든 희생하는 부모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걸 못 하겠거든요. 그것도 기질이에요. 네, 그런 못한 거에 사람 좀- 안 해도 돼. 그런 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저 아. 사람들을 다 걸까? 내 그치, 인생을 그치. 걸 만큼 그 사람한테 무엇을 봤을까? 그 사람한테 무엇을 받길래 내 모든 인생을 걸어서 그렇게 밀어줬을까? 나는 그게 내 자식이라고 될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어요. 모든 걸 주고 나는 떠나가는 모습, 만족했다 하고 떠나가는 모습. 저도 이 장면에서 좀 똑같이 인상 깊었는데 이유는 달라. 나는 사람은 인간은 그 도킨슨 아저씨의 그 이기적 유전자처럼 또 거기서 나온 얘기가 나는 되게 많이 박혔는데 끝까지 뭘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내 걸 남겨두고 가고 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흔적을. 어디든지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없었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내 피 냉장고에 내 피를 막 준비해 놓고 갔다 오면 쓰라고 그 마음이 그를 위한 게 표면적으로 있지만 그 깊이에는 그렇게 나를 남겨두고 싶은 뭐 심장이든 뭐 장기 이식한 사람들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내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고 그 사람 여기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끝내는 이타적인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이게 끝내는 이 기적인 게 아닐까. 그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항상 내 마음 편하고 내 생각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게. 그렇지 않을까. 이왕이면 이기적인 게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네네. 건 괜찮네요. 그렇죠. 저는 그 봉사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봉사를 통해서 끝내 그 사람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마음이 기쁘거나 종착 지점은 나이지 그치, 않을까. 그치. 그래서 모두 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끝내는 죽을 거면서 남겨서 이왕이면 네. 죽을 건데 뭔가 남기고 갔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본 게 아니고 중간중간 본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런 세상 저는 원하지 않네요. 저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기 세상 좋아요.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네. 마무리는 진행자가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오늘 영화 가타카 얘기 했나요? 어제 많이 했고요. 많이 했어요. 저희 모든 얘기는 영화에 기반해서 나온 겁니다. 그쵸, 그쵸. 아시죠? 네, 원래 교수님들 수업할 때 보면 그 주제 안 하고 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강의는 그거란 말이지. 파생 스토리가 좀 많을 뿐이지. 원래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으면 됩니다. 아니 자기가 하면 되는 거고 원래. 그쵸. 네. 어쨌든 저희는 라떼 영화입니다. 영화 얘기 많이 했고요. 네. 가타카 정말 좋은 영화고요. 네. 그 영화 보시면 우리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실 그치, 거예요. 그치. 느끼는 게 모르시겠다? 있지. 모르셔도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에도 이런 영화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정말 좀 심오한 영화, 할 깊이 있는 얘기도 영화. 많고. 맞아요, 할 얘기도 많고. 근데 사실 저희는 가벼운 영화를 들고 와도 거기서 할 얘기 찾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또 다음에는 어떤 영화로 또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또 어떤 이 영화 이 얘기 나온다고?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